벌써 미니 14집이라고? 글로벌 걸그룹 트와이스가 풍성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무엇이 다르고 그들이 롱런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컬처콕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와이스를 구성하는 사실 두 가지의 콘셉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여러 노래들, TT, 하트쉐이커, 라이키 이런 노래들로 굉장히 발랄하고 상큼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구를 하는 소녀들의 인상, 이게 첫 번째가 바로 트와이스의 콘셉트고요. 두 번째 콘셉트는 뭐냐면은 이런 사랑스럽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해맑은 우리들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9멤버들이 이제 단결하는, 그러면서 감동을 자아내는 이런 모먼트가 있거든요. 이런 노래들이 사실 Feel Special 같은 노래도 있고 그리고 원스파크 같은 노래도 거기에 해당하는 노래거든요. 트와이스가 벌써 역사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그룹이고 굉장히 장수한 그룹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를 보면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의 K-팝의 음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리퍼블릭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나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대 K-팝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K-팝 스케일을 떼야 된다. 이제 미국 시장에 녹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일렉트로닉, 하우스나 테크노 이런 장르 기반의 댄스 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트와이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앨범 스트래티지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작품입니다. 트와이스의 팝 앨범이 언젠가부터는 일정한 노선 위에서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he Feels라는 싱글이 있었죠. 이 싱글이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싱글이었거든요. 그 싱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 앨범들을 들어보면은 국내 시장보다는 영어권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정규 5번째 앨범을 냈고, 이번에 미니 앨범 같은 경우도 모든 노래 제목이 다 영어죠. 그리고 아예 영어 가사로만 묶여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타이틀곡인 스트래티지도 메간 디 스탈리온이 피처링한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에 한국어 가사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트와이스가 계속해서 그런 글로벌 시장에 어쨌든 한국보다 이제 영미권,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걸그룹의 표상으로서 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이고, 근데 사실 저는 이 타이틀 싱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와이스의 콘셉트가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콘셉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한데 뭉쳐서 단단하게 뻗어나가는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감 같은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간 디 스텔리온과의 피처링. 메간 디 스텔리온의 올해 아주 큰 히트곡인 마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트와이스가 피처링을 하면서 인연을 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무시라는 노래는 사실 올해에 굉장히 틱톡에서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리고 메간 디 스텔리온이 일본어로 랩을 하거든요. 후렴이 일본어예요. 근데 트와이스도 사실 일본에서 인기 최정상의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사실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트와이스가 그 16에 나와서 했던 I'm Gonna Be a Star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코믹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트와이스의 팬들에게는 굉장히 또 익숙한 지점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이제 트와이스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메간 디 스탈리온과 함께 한다, 이런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고, 이번 노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잘 융합을 했다라는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탐구, 사랑에 대한 전략.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TT 아니면은 JYP의 같은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 같은 뮤직비디오 보면은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놀고 코믹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스트래티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래 가사에서 스텝 1, 스텝 2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메간 디 스텔레온이 이제 굉장히 가사 수위가 세요.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 성난 메간 디 스텔레온을 이렇게 순하게 전체 연령가의 가사,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킥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왔다. 트와이스 하면은 또 하트쉐이커 이런 노래 들어보면은 우리가 겨울 하면 떠올리는 노래들이잖아요. 그 매지컬이라는 싱글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케이티 페리의 Never Really Over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가 한국에도 내한하는 인기 DJ인 제드가 이제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노래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전자음악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면서 멜로디 자체는 굉장히 밝고 발랄한 그런 트와이스의 노래가 아닌가. 그런데 지효 씨의 보컬이 곡 전체를 리드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트와이스의 음악적인 색깔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은 사실 트와이스의 가창 같은 경우는 뭔가 파워풀한 가창을 선보인다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내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게 뭐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노래도 그렇고 최근에 트와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선이 굵은 어떤 음악을 어쨌든 그리고 가창과 퍼포먼스도 그렇고 하나의 좀 유기적인 흐름 내에서 멤버 개인이 좀 더 돋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의 역사 그 자체라고 사실 보거든요. 일단 다인원 그룹 있잖아요. 다인원 그룹이 최근에는 등장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에 등장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뭐 4명, 5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K-팝 아이돌의 이상적인 인원 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트와이스는 9인조 그룹이고 심지어는 이 그룹이 중간중간에 멤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뭐 8인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9인조 트와이스로 계속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인원 그룹을 오늘날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인원 그룹이라서 가지는 매력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다인원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트와이스 안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무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포인트 안무나 우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부분이 도드라졌다면은 이제는 멤버 전원이 정확한 호흡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보는 재미를 준다. 사실 저는 이게 트와이스가 댄스 때부터 가져온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트와이스가 막 해외 투어도 많이 다니고 오늘날에는 정말 세계적인 스타디움을 도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최정상의 걸그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그룹들을 평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 팀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재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트와이스가 다인원 그룹으로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강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가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개성을 드러내는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와이스가 9인조로 활동해서 지금 데뷔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흥미를 더하는 그룹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K-팝 그룹들이 솔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멤버의 개성이 그룹을 능가하고 정말 뚫고 나올 정도로 거대해서 이 솔로로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룹의 어떤 활동의 다양성이나 그룹의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 좀 테스트로 내보내는 듯한 그런 솔로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트와이스는 사실 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전자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연 씨, 쯔위 그리고 미사모 그리고 또 이게 트와이스가 활동이 많잖아요. 영어 싱글도 있고 일본에서 내는 또 정규 앨범이나 EP 같은 경우도 다르고 한국에서 또 활동하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많고 그리고 그룹의 역사가 길어진 만큼 굉장히 좀 챙겨볼 게 많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K-팝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현재 대중음악 흐름이 그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2024년의 팝 음악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의 어떤 서사, 그러니까 거대 서사가 아닌 거예요.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난 이런 문화적 정체성과 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팝 음악 시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중이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와 로제가 오늘 발표한 이제 정규 앨범이 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K-팝 이제 인더스트리를 경험한 솔로 가수의 어떤 고민과 뭐 여러 가지 역경 그리고 그의 재치 있는 엔터테이닝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대중음악을 목표로 해서 사실 좀 달려왔거든요. 댄스팝도 그렇고 가사도 건전하고 한때 K-팝이 해외에서 인기 있을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K-팝은 아이들도 들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들을 수 있어서 뭐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시대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한 문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이번 스트래티지를 메간 디 스텔리온과 함께 한 것도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트와이스도 그렇고 앞으로 K-팝 그룹들도 그렇고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 시장의 스타디움 투어를 돌 정도의 거대한 위상을 가진 그룹의 기획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또 아티스트 중심 그리고 특히 아까 저희가 솔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솔로 중심으로도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룹 단위의 기획물보다 그 그룹이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는지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 트와이스의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